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보다 이 보험이 더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암보험 알아보고 계신 분들 혹은 암 주요 치료비 보험 가입하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암보험 가입 제한서를 보여드리고 가입하면 안 되는 암보험 특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계실 테니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바로 가입 제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딱 암 진단비만으로 구성했을 때 현재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암보험입니다. 설계 기준은 50세 남성 상위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입니다. 기본 특약과 연계 특약은 최소로 구성하였고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 딱 이렇게만 구성했을 시 69,618원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나이, 동일한 보장 조건 기준의 여성 보험료는 37,390원입니다. 참고로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은 제가 암보험이나 종합보험 설계 시 꼭 넣어드리는 특약인데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시 남은 기간 동안에 납입해야 될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납입 도중에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향후에 납입해야 될 전체 보험료가 1천만원이라면 5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 납입해야 될 전체 보험료가 2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장해주는 조건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므로 종합보험 및 암보험 가입 시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과 관련된 특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암 진단비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특약들은 다 제외하고 이렇게 딱 암 진단비만으로 구성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이 상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암보험 가입 시 진단비와 함께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을 함께 가입할 때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상품입니다. 설계 기준은 20년 납 90세 만기고 당연히 비갱신형입니다. 40대 50대 기준으로 각각 설계를 해봤는데 일반암 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2천만원으로 설계 시 이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했을 때 이 상품보다 더 저렴한 상품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보험료도 타사보다 저렴하지만 더 큰 장점은 항암 약물 치료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별개의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치료를 모두 시행받았다면 총 4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항암자인 독성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표적 항암 치료나 양성자, 중입자 치료 등의 신의료기술 항암 치료도 모두 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보험료 대비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장 금액을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아쉽게도 이 상품에서는 증액이 불가능하고 딱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설계 기준은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40대 50대 기준으로 각각 설계를 해봤는데 항암 약물 치료비 7천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7천만원으로 설계 시 이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이 상품은 방금 소개해드린 상품보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의 보험료는 아주 약간 높은 편이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를
각각 7천만 원씩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둘 다 시행받는다면 총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 진단비로만 이 정도의 보장 금액을 설정한다면 가입이 꺼려질 정도로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으로만 구성을 하신다면 아주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제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성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확률적인 측면도 공존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2021년 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0만 2,350명의 암 환자 중에서 33만 3,473건의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2,839건에 해당되는 암 수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 통계에는 관열 수술만 포함되어 있고 단순 내시경이나 복강경 등의 비관열 수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항암 치료가 압도적으로 건수가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가 중단된 비례형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의 대체 상품으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을 선택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고가의 암 치료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판매되고 있는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 보험보다는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이 좀 더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보험료도 높은 편인데다가 1, 2년 이내 단기적으로 치료가 끝난다면 높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은 암이 초기든 말기든 급여 치료든 비급여 치료든 그런 건 아무 관계없이 항암 치료를 받기만 한다면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암보험 설계 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특약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가성비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그다지 권해드리는 특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보장 내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약은 최근에 판매되기 시작한 특약인데 기존 암 주요 치료비 보험과는 다르게 비급여 암 주요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10년 동안 연간 1회 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치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상정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산정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고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제한적인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항암제, 최신 수술 기법, 최신 방사선 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암 주요 치료비 보험과 비교했을 시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대 진단비 보험이나 암보험 가입 시 함께 구성하시면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암보험 설계 시 가장 핵심적인 특약은 단연코 암 진단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암 진단비를 보완해주는 특약으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 두 가지 특약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특약 이외에 암수술비, 고해감 진단비, 표적항암 치료비 등의 다른 특약들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암수술비는 반드시 수술을 시행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암세포가 여러 장기들로 전이가 된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 없이 항암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더라도 실비보험에서 대부분의 수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암 수술비가 암 진단비보다 오히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입니다.
고해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식도, 췌장, 골, 뇌, 혈액 및 림프 이 5가지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이 고해감과 관련된 암들은 모두 다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암들이므로 해당 암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특약인데 저는 이 특약 역시도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특약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약이 가지는 3가지 단점 때문인데 첫 번째 단점은 대부분 갱신형이라는 점, 두 번째 단점은 특정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는 점, 마지막 3번째 단점은 식약처에 허가된 항암제만을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암에서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신 이후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자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등등의 특약들도 표적 항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갱신형이라는 점과 일부의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 저는 결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약이 많은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보다는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모든 항암 치료를 보장해주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이나 모든 비급여 항암 치료를 보장해주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의 설계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